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제가 태블릿을 쓰는데 익숙지를 못해서 영상이 계속 날아가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바로 그러면 영상을 업로드를 해볼게요. 오늘 할 주제는 근로시간에 관한 주제예요. 첫 번째로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그 판례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그 법정 근로 시간과 그 소정 근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네, 그럼 바로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먼저 법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네,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근기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노예처럼 무제한적으로 부려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수직선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0시간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런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상한선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상한선 내에서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거죠. 이 상한선에 대해서는 지금 법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근기법 제50조 1, 2항과 그리고 근기법 69조 그리고 산업안전법, 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바로 이러한 상한선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한선을. 그러면 대표적인 그 규정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근기법 제50조 1, 2항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네, 1항부터 볼게요. 50조 1항.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이상을 부려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루의 근로자를 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못 박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선 내에서만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초과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초과하는 부분. 이거는 연장근로라고 해요. 연장근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일정한 요건은 대표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오늘 연장근로는 주제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아시겠죠? 그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소정 근로 시간은 그 두 가지 개념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봅시다. 그 첫 번째로는 법정 근로 시간 내라는 개념 요소랑요. 두 번째로는 합의, 노사 간의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라는 이 두 가지 개념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법전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전을 보겠습니다. 그 법전을 보시게 되면요. 법전 제2조 1항 8호를 보도록 합시다. 네. 소정 근로 시간이란 그 제50조 69조 산안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정 근로 시간이죠. 그 법정 근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법정 근로 시간의 범위 내 이거 개념 요소 하나 그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라고 해서요. 그 두 가지 개념 요소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바로 소정 근로시간이다. 뭐 쉽게 말하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법정 근로시간과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고요. 그
이번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소정 근로 시간의 그 두 번째 개념 요소, 이 합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노동자와 아니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럼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합의의 효력이 언제나 유효한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예외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그 합의한 대로 소정근로 시간이 정해진다고 하지만 근데 일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도 설시를 하고 있어요. 그 판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문자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판례의 입장 소개에 들어갑니다. 네, 이 합의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행이다. 날라간 줄 알았네. 네, 뭐냐면요.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그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그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것이 자유의사에서 기초해서 이루어진 합의라면 그게 유효하다라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유의사 기초에서 이루어진 거면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판례는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 어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런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를 지금 볼게요. 정형 강탈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합의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그럼 정형 강탈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소정근로 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 합의가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하려는 등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합의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등의 그런 꼼수를 쓰는 게 딱 적발이 된다. 법원이 보기에 그러면 그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의 효력은 없다 이거죠.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정했다고 해도 그거 아니다. 40시간으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그 판례의 그 법리는 이렇게 다 끝났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나온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짝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짝 소개를 드려볼게요. 택시 운전사 운전 근로자 사건이라고 할게요. 택시 운전 근로자 사건. 택시 운전 근로자와 택시 회사가 있어요. 택시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 택시 운전 근로자와 그 근로자 그러니까 이쪽 노동자 측과 그리고 택시 회사가 담합해서 그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최저임금법상 그 최저임금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택시 운전 근로자 측의 그 근로자 측과 노동자 측과 그리고 그 기업 측 회사 측이 담합을 해서 그 기준을 회피하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때 그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됐어요.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돼서 그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그 최저임금이 좀 덜 산출되게
개정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고. 근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그 법 소정근로 시간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분자에는 임금 총액 같은 게 들어가겠죠. 받는 임금 같은 거. 근데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임금 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 여기에 산입이 되지 않도록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가 작아지게 된 거죠. 분자가 작아지게 되니까 평가되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그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 최저임금법상 그 최저임금의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실제 법률상 평가하기엔 그렇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뭔가 좀 더 덜 받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받던 임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그 근로자 측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로자야 이거 그냥 너랑 나랑 소정근로 시간 합의를 해서 분모도 떨어뜨려 주라. 그러면은 이게 최저임금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최저임금이 그대로 듣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근데 근로자도 사실 이게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이걸 한다고 해서 이런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실제로 어,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그 노동의 그런 양상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도 그냥 뭐 해준 거죠. 근데 이게 해준 게 소정근로 시간의 합의 효력이 뭡니까? 정형 강탈이라는 거죠. 정형 강탈. 그 중에서도 특히 강탈이죠. 강탈. 그 강행법규,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소정근로 시간의 합의의 효력은 없다라고 본 게 이번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도 그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그 좋은 그 판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